미국에 은행이 줄줄이 파산했잖아요. 이번에 네 번째 은행이 또 파산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해서요. 지금 입찰 마감일을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4월 30일을 마감일로 잡고 사실상 파산을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시장이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 섬뜩섬뜩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은행은요, 이게 위기를 넘겼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러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 제일 먼저 파산을 했습니다. 그게 3월 8일 날 파산을 했으니까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14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쯤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3월 10일 날. 거긴 자산이 꽤 큽니다. 286억 달러입니다.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이틀 후에 시그너처 은행이 또 파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산 규모가 1,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월 30일 날 이게 누군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파산 처리되겠죠. 아마 미국은 지금 4월 30일이니까 아마 오늘쯤 지금쯤 결정이 났을 가능성도 크죠. 어쨌든 여기는 자산이 2,330억이에요. 적지 않죠. 이렇게 말입니다. 중소은행들이 지금 계속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은행 위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은행 위기가 금융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바람에 미실현 자산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실현 자산들이라는 게 결국은 채권인데요. 채권을 은행마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 와중에 은행의 어떤 신용위기까지 덮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일어나요. 폰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뱅크런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팔아서 그죠? 돈을 내줘야 되는데 예금자에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산을 팔라고 드니까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 채권도 가격이 폭락. 이러니까 팔아도 예금을 제대로 내주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투자금이든 아니면 수익금이든 예금으로 예치를 해놨을 텐데 이 돈을 계속 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행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요, 웬만하면 파산 안 하게 만들려고 미국의 상황을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구제금융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넣은 게 말입니다. 실제로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민간 구제금융을 줬잖아요. JP 모건하고 시티그룹, 아메리칸 온라인, 웰스파고가 200억 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50억 달러, 그리고 US뱅크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뭐 중형 은행들이 50억 달러, 300억 달러의 민간 구제 금융을 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 연방준비제도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1,000억 달러를 또 대출까지 해줬어요. 1,000억 달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보세요. 완전히 폭락했죠. 완전히. 4월 29일 현재입니다. 3.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 2일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 보시는 것처럼 147달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요, 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주가까지 완전히 폭락을 했으니 이게 망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뭐 지금 은행의 파산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결국 이 파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 엄청날 겁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고요. 시장에서는요, 이제 다음 파산이 어디냐 지금 이것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파산이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 파산도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에 이게 지역은행들이 예금을 인출한 규모를 보면요. 뭐 웨스턴 라이언스도 6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트루이스트도 48억 달러. 심지어 찰스 스왑은 410억 달러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코메리카도 36억 달러 빠져나갔고요. 퍼스트 리퍼블릭만큼은 아니에요. 1020억 달러가 빠져나갔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야, 이게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은행의 파산은 어딘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요, 지금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미국의 은행 위기가 대한민국으로 전이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말입니다. 중소은행들이 뭐 네 번째 파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면 그 충격은 바로 대한민국에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이게 계속해서 파산이 이어지고 그러면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데킬라 위기를 초래했던 1995년 기억나시죠?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몰고 왔거든요. 그런 외환위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은행의 위기, 파산은요.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분명히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 신흥국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하고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의 속도를 더 당긴다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줄파산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은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금융이 굉장히 약한 골이거든요. 뭐 당장 대출 만기 연장 금액만 해도 133조 3천억 원이나 되고요. 부동산 PF 대출의 어떤 위기도요. 이게 금액 자체는요. 엄청 큽니다. 이게 7명까지 합쳤을 때는 150조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다 전세 사기, 전세금 대출도 보면요. 171조가 넘거든요. 여기다가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가계도 그렇고요. 이게 1867조가 넘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2200조가 넘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1100조가 올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저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무겁게 엄중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만의 대비책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미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위기에 오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가 미국의 위기는 자본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